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유니티에서 VR 360도 카메라를 활용한 이제 영상과 이미지를 응용해서 유니티에서 이제 VR, AR 앱을 제작하는, 즉 스마트 문화의 콘텐츠 제작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로 VR에 관련한 그러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VR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선 당연히 사전 리소스를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지금 앞에 있는 고프로, 고프로의 퓨전 360이라는 5.2K의 고화질을 지원해주는 그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용법을 배워봤고요. 그리고 직접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직접 촬영한 그러한 이제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러한 이미지상에서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뭐 니콘 키미션 360이란 카메라 등과 다르게 이제 카메라의 전면부와 후면부, 즉 프론트 부분과 백 부분에 저장이 된 별도의 그런 이미지들을 별도의 또 변환 프로그램이라는 퓨전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거쳐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변환을 다 이제 해서 지금 앞에 있는 이미지처럼 어떤 학교의 건물의 5층, 6층, 7층, 8층을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었고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이제 수업 교실에다가 이 소스들을 올려놨으니까요. 원하는 이미지를 이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영상을 편집하는 부분은 별도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미지를 넣고 또 VR 전용 그런 효과들이라든지 VR 시퀀스로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VR 이미지나 비디오를 이용해서 별도의 음악 파일과 함께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이미지를 편집하는 작업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최종 화면 중에서는 이제 내년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웹에 이러한 이제 VR을 다룰 수 있는, 웹페이지에 VR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가져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선 작업으로 이런 네이티브 앱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런 이미지 안에 스팟이 있죠? 자, 이런 스팟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씬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자동으로 이제 흘러가는 모양이 바뀌는 그러한 설정도 줄 수 있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이러한 맵을 통해서 맵에 우리가 이제 이런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간단하게 뭐 핫스팟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핫스팟 이미지 등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갛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안 이쁘게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디자인을 해서 그러한 이제 이미지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제 씬들이 있는데요. 직접 내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360도로 돌려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박물관인데요. 박물관의 내부를 굉장히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화면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특정한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하고 싶다. 자, 우리는 이제 컨셉을 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이제 소개하고 싶은 우리 학교의 층 중에서 원하는 위치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편지를 쓰든, 영상 편지를 쓰든, 아니면 소개를 하든, 아니면은 뭐 타임캡슐을 만들어 놓든, 아니면 후배들에게 소개를 해주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정하기로 했어요. 그러한 그 영역을 구분해주는 그런 스팟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간단하게 내가 마우스로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이 앱을 통해서 어떻게 마우스로 작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손으로 터치를 이용하거나, 혹은 우리가 HMD, 즉 구글 카드보드를 이용해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시야에 따른 그런 이제 구글 VR HMD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시선을 처리해야지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해주는 UI도 디자인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VR 이미지를 편집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VR 이미지는요, 이제 간단하게 포토샵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VR 360도로 찍었으면 그냥 360도인데 굳이 편집할 일이 있나요? 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즉 VR 카메라를 촬영을 하다 보면 아까 우리가 박물관에서 본 것 같이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촬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기기, 여러분들이 해봤던 것처럼 스마트폰 카메라와 이제 연동을 해서 앱의 형태로 원격 촬영을 하기 때문에요. 이 원격 촬영을 하는 동안에 이제 삼각대라든지 혹은 드론 촬영을, 항공 촬영하는 뭐 드론 촬영을 할 때 그 상단에 이제 드론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이제 거치대 부분들이 이제 좀 사진에 이미지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집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 포토샵을 열어주시고요. 물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버전, 즉 CC 버전 이상에서만 가능하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내가 현재 집에 가지고 있는 포토샵의 버전이 VR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요, 메뉴에 3D 메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3D 메뉴에 스피어리컬 파노라마라는 것이 있어요. 자, 스피어리컬 파노라마라는 것이 뭐 넓게 펼쳐진 그런 이제 사진들을 우리가 일컫는 말이죠. 네, 그 중에서도 이 파노라마, 넓게 펼쳐진 사진을 여러분들이 이제 렌즈 안에 구성을 하는, 선생님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원형의 정육면체 안에, 컴퓨터는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눈은 저렇게 이제 원형인 스피어리컬로, 이제 구형의 이런 이제 그런 이미지로 이제 변형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컴퓨터 속에서 작업할 때는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는 네모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컴퓨터 속에서는요, 정육면체를 원형이라고 봅니다. 컴퓨터가. 네,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 정육면체 안에서 스피어리컬을 구형하는, 즉 360도를 구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모노스코픽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시야에 따라 우리가 영상을 다르게 봐서 그것들을 이제 합성하는 그런 개념, 즉 왼쪽, 오른쪽 혹은 상하, 이제 뭐 이렇게 상하, 좌우, 이런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표현하는 그러한 이제 파노라마를 표현하는, 즉 이제 영상 360도를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스테레오스코픽이라고 했습니다. 모노스코픽과 스테레오스코픽,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정도는 알아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포토샵에서 스피어리컬 파노라마, 당연히 뭐에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정육면체 화면처럼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스피어리컬 파노라마를 선택하시면요, 임포트 파노라마라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바탕화면에 360도 여러분들이 폴더 하나 만들어 두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고른 이미지, 자, 우리가 5층부터 7층까지 만들었던 8층이죠. 5층부터 8층까지 선택했던 이미지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선택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 이미지, 자, 우리 5층 로비를 찍은 사진을 한 번만 선택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열기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얘를 보겠느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정육면체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넓게 보셔도 되고요.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만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화면의 크기를 요렇게 넓게 보겠느냐, 아니면 뭐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사각형을 보겠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는 영역입니다. 도큐먼트 영역이에요. 자, 실제 요 3D 스캔 영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만지지 마시고요. 그대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그냥 OK를 일단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닫기 한 다음에 다시 한번 3D 메뉴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화면에 일단 포토샵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레이어가 있는데요. 레이어의 썸네일 부분의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약간 3D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컴퓨터 속에서 이런 정육면체 안에서 이 파노라마를 스피어리컬, 즉 구형화 시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어리컬 파노라마구나, 즉 파노라마인지 즉 VR 이미지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동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화면을 그대로 이렇게 둘러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둘러보시는 화면 자체가 지금 360도로 이미 찍혀진 하드웨어 상에서, 그죠?
고프로 퓨전 360이 이렇게 촬영을 해준 거예요. 자, 촬영을 해줬는데요. 지금 굉장히 이제 이 촬영한 이제 친구들이 이제 한강 크리에이터즈 친구들인데, 한강 크리에이터즈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막 더운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엘리베이터도 안 되는데 막 5층부터 8층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찍은 거예요. 자, 찍었는데 우리가 좀 이제 눈높이를 잘 찍어보려고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을 여러분들 화면을 지금 이렇게 책상을 놓고 찍었어요. 책상을 놓고 찍은 것을 그대로 쓰겠다 하면 뭐 상관없는데, 지금 보시면 삼각대가 카메라가 이 달려있는 밑에 있는 삼각대 부분이 사각지대여서 촬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편집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많이 배운 거 가장 CC 버전 신기능에서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스파틀링 그로스 툴이 있죠? 네, 스파틀링 그로스 툴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패치 툴을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컨텐츠 어웨어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컨텐츠 어웨어 기능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없애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워봤죠? 그래서 컨텐츠 어웨어 기능, 즉 내용 인식으로 내가 채우겠다, 회의를 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서 이런 모양들을 간단하게 없애주셔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요, 얘를 아예 테이블을 다 없애고 싶어요. 그럼 테이블을 다 없애야 되겠죠, 그죠? 그때는 이렇게 한 번에 다 없애기 좀 어려우니까, 지금 화면 각도가 안 나오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이제 선생님이 아까 900에 900픽셀 화면으로 열었잖아요.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좀 크게 열어주면 보기가 좀 편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후에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으로 패치 영역 같은 걸로 사용을 하셔도 좋겠네요. 그죠? 패치 중에서도 상단의 옵션 패널에서 반드시 패치의 컨텐츠 어웨어 영역인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바닥면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가 있죠? 지금 이렇게 타일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 타일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일 모양이랑 합성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해당이 잘 안 되는 경우는요, 한 번에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조금씩 이렇게 잘라 나간다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지금 좀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컨텐츠 어웨어 할 영역 부분을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좀 살짝씩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과 영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없애고 있고요. 자, 이동도구 이용해서 당연히 3D 화면이니까요. 3D 화면을 눌러서 나머지 영역 부분을 선택하고 합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바닥면 처리도 하나하나 섬세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아래쪽, 즉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어요. 자, 표현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선생님이 박물관을 살짝 보여줬지만, 박물관에서 내가 포인트로 주고 싶다. 이제 다음 장면, 즉 이제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여러분 영상물을 보거나 퀴즈를 내거나 이런 걸 할 때 그 화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화면은 별도로 우리가 유니티에서 만들긴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일부 이미지 같은 것들을 꾸며줄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작년에 이제
이제 작년에 이제 선배가 만든 화면인데요. 지금 1층에 로비를 이렇게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기능들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브러쉬라든지 그 다음에 도형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VR 화면을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꾸미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에 꾸밀 건데요. 사실 선생님이 5층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이제 6층이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6층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미지를 잘 보시고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합니다. 자, 추가할 때는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브러쉬로 이제 만들 건데요. 자,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요. 자, 브러쉬에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의 옵션 패널에서요, 브러쉬를 소프트 브러쉬로 할 건지, 하드 브러쉬로 할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는 이제 뭐 하드 브러쉬가 좀 더 낫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시고요. 선생님은 뭐 산업디자인과의 대표색인 뭐 핑크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꾸며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간단하게 그렸어요. 네, 뭐 여러분들 뭐 원하는 대로 색상 같은 것도 별도로 이렇게 뭐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이런 것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네, 웹미디어 콘텐츠과에서 산업디자인과를 소개하려니까 굉장히 날씨 간지러운데요.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이미지가요, 여러분들 3D 화면을 자 우리 이동도구 이용해서 돌려볼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돌렸는데 내가 지금 6층 엘리베이터 앞에 얘를 이렇게 두고 싶은데 그쵸? 이거 막 움직이잖아요. 네. 난 여기다 두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그죠? 뭐 예를 들면 여기다 둘까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뭐 화면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뭐 기왕 옮긴 김에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지금부터는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이 스피어리컬한 즉 구형한 화면 안에 고정을 시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위에 우리가 새로 만든 레이어 있죠? 자,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머지 다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머지 다운을 누르시게 되면요, 한번 누르면 이미 3D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최종적으로 내가 레이어 상에서 꾸며줄 부분을 모두 다 꾸며준 상태에서 완성이 되면 그때서야 머지 다운을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하나 또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뭐 도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만들 수도 있겠죠?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도형이나 아니면 이제 텍스트 도구를 이용해서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글자를 이용해서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글씨를 썼어요. 네, 뭐 산업디자인과 자, 이렇게 이제 썼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3D 화면을 움직이면 그쵸? 얘는 이렇게 따로 이제 움직이죠? 자, 따로 움직이는데 자, 선생님은 얘를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맞춰서 넣고 싶어요. 자, 넣었는데 여러분들 얘를요 똑같이 하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뭐 여러가지 뭐 레이어 스타일이나 이런 거 다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드랍 섀도우 같은 거 넣어볼까요? 그리고 이너 섀도우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한번 넣었어요. 넣었는데 얘를 똑같이 하려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던 머지 다운이 안 보이죠? 네, 이 머지 다운이라는 것은요, 이 지금 현재 아래에 있는 이 3D 화면에, 즉 이 VR 이미지 화면에
속성에 맞추어서 변환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지금 속성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속성이 다른 애들은요, 우리가 이미지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투명 배경이 투명 이미지인 레스터라이즈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스터라이즈 타입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얘를 반드시 다 효과 줄 거 주시고 뭐 해줄 거 다 꾸며준 다음에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이제 속성이 글자 속성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네, 레스터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머지 다운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머지 다운을 이때서야 작업을 해서 함께 움직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도 이미지 사진 합성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네. 우리 학교에 뭐 이렇게 틈이 갈라져가지고 뭐 대리석이 깨졌다 뭐 이런 것들은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멋지게 좀 수정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옮겨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만든 이 3D 이미지를요, 다시 유니티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스피어리컬 파노라마 컷, 즉 펼쳐져 있는 이미지로 이제 내보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져올 때 3D 메뉴에서 가져왔었죠. 내보낼 때도 3D 메뉴를 이용합니다. 3D 메뉴에 스피어리컬 파노라마에 가시면요, 익스포트 파노라마가 있습니다. 자, 익스포트 파노라마에 가셔서 JPG 이미지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에 사진을 현재 어떻게 했어요? 수정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정한 그러한 이미지로 선생님은 VR 6중 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장이 완료되면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VR 6중 이미지가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것을 이제 리소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유니티에서 가져고 와서 사용하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